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척추 상승력 이런 이제 주제로 이제 이제 특강을 할 텐데 이제 뭐든지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알지만 이제 뭔가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나는 이렇게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이런 의도가 없었는데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또 뭐든지 그렇지만 특히나 몸, 또 모든 게 그렇죠. 근데 또 특히나 몸은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만 한다고 해서 꼭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어떤 행위나 어떠한 노력이 사람의 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딱 들어맞는 원리가 그 사람의 몸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죠. 얼굴도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떠한 뭔가를 했는데 나도 모르지만은 그 어떠한 무언가가 얼굴을 변화시키는 딱 맞는 어떤 원리였어. 그러면 나는 얼굴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얼굴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런 측면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인체,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인체 균형만 계속 쫓아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09년, 10년 정도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몇 분이 이제 자기 얼굴이 변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뭐 허벅지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얼굴 이렇게 이쁘게 하고 또 몸 이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막 그랬거든요. 네. 치료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몸을 알게 되면서 당연히 몸의 균형이 회복이 되면 몸이 뭐 긍정적으로 멋있어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균형으로 내 몸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이뻐지긴 이뻐져, 멋있어지긴 멋있어져. 그러한 형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라는 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떠한 이뻐지기는 결과적으로 이뻐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이뻐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뭐 몸이 멋있다, 얼굴이 이쁘다라고 했을 때 꼭 판에 박힌 듯이 뭐 코가 뭐 어떻고 사이즈가 어떻고 꼭 그렇지 않잖아요. 꼭 등이 역삼각형이고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틀에 딱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이 멋있고 이쁜 경우가 딱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대부분 타고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본질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타고난 본질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화롭고 균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떠한 조화롭고 균형적인 몸을 만드는 거하고 본질적인 아름다움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쁜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균형이 좋아요. 실속이 있습니다. 참 균형, 사람 몸만 원리를 계속 붙들고 살면요 실속이 있습니다. 실속이 있어요. 그것만큼 실속이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열정을 자제하고 좀 차분하게 이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참 재밌고 참 좋을 거예요. 참 좋을 거예요. 왜? 내가 부분적인 어떤 인체의 이런 걸 내가 했던 사람이잖아요. 일반적인 걸
했던 사람이잖아요. 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걸 안다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얼굴에 관해서 맨 먼저 기초적인 게 먼저 이제 구조예요. 첫 번째 구조. 네, 첫 번째 구조입니다. 이 다른 말로만 얘기하면 위치적 관계죠. 위치적 관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얼굴은 몸통이라는 것 위에 놓여져 있죠. 몸통. 네, 몸통. 마치 눈사람처럼 눈사람 몸통 위에 얼굴이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뭐 그림이 너무 단순하지만 뭐 안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몸통 위에 있고 머리 밑에 사람 없듯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몸통 위에 머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얼굴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상식. 즉 어쩔 수 없이 몸통 위에 얼굴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얼굴은 구조적으로 몸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첫 번째, 몸통이 삐뚤어지면은 얼굴도 삐뚤어지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몸통이 이렇게 간다 봐. 그러면은 같이 얼굴이 이렇게 간다.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갈 때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그런다. 뭐 기타 등등의 아무튼 몸통에 틀어지면 얼굴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죠? 뭐 틀어짐, 그렇죠? 틀어짐. 짐에 영향을 받겠죠. 네. 이게 상식적인 거죠. 네. 상식적인 거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이 몸통이 얼굴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기초적인 반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땅이 튼튼해야겠죠. 그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땅이 평평해야 돼요. 네. 비탈이 지었으면 평평하게 만들어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리고 땅 집안 자체가 견고해야 돼요. 모래사장에다 깃발을 딱 꽂아놔봐요. 바람 불면은 확 넘어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첫 번째가 발아야 되고 두 번째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게 견고합니다. 견고성. 근데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견고해야지 안 틀어지죠. 이게 같은 얘기죠. 이게 같은 얘기죠. 그런데 꼭 겉으로는 바른 것 같은데 견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속모습을 모르잖아요. 겉모습만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견고함 이런 것을 겉으로는 잘 안 보이기가 쉽습니다. 바른 것만 보이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얼굴에는 기본적인 아름다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바로 발아야 되고 견고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죠. 네. 그러니까 몸통이 좋지 않고는 얼굴이 균형적인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도 몸이 좋지 않은데 그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죠. 네. 겨울에 눈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아요. 밑에 한번 톡 쳐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이거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답이 뻔히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좋아하려면 뭐냐? 몸통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몸통에. 당연히. 그럼 몸통에 뭘 집중해야 돼요? 몸통에 틀어지지 않은 이제 올바른 과 두 번째 뭐예요? 견고함.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해놔야지 얼굴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지만 그거를 이러한 측면으로 쭉 정리를 해보세요. 같은 것도 이러한 관점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면은 또 좋아요. 같이 아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입체적인 정리가 되는 거죠. 입체적인 정리. 그러니까 몸통은 얼굴 이쁘려면 몸통이 올 바라야 되고 견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몸통이 바르고 그리고 몸통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답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죠. 바로 척추죠. 이거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은 같은 질문을 해도 답은 척추로 나옵니다. 네. 한결같아요, 척추. 네. 척추가 척추가 우리 몸의 몸통의 바름과 견고함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는 우리 몸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척추의 역할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동력을 제공하죠. 동력. 자동차의 엔진과 같단 말이에요. 엔진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움직임을 대표성으로 뭐죠? 첫 번째 보행, 그리고 호흡이죠. 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움직임은 척추에서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걷고 척추에서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인체의 움직임의 주된 동력은 척추죠. 그 나머지는 뭐예요? 핸들링이죠. 난 일로 갈 거야. 핸들을 돌리는 거죠. 하지만 동력이 있어야 핸들링도 가능합니다. 몸의 동력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몸의 균형, 우리 몸의 조화 이런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가 나오죠? 결국 우리 몸의 신체 각 부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척추. 결국 척추 동력에 의해 신체 각 부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균형의 본질은 우리 몸이 올바른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이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게 균형이고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고 조화고 떠나서 우리 몸 자체예요. 우리 몸 자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움직이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냥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쉬운 얘기로 우리 몸이 그냥 움직여야지 뭘 하는 거죠. 난 안 움직이는데요. 눈으로 하는데 눈을 안 움직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움직여야 되죠. 그 움직이게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없다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걷고 숨쉬고 움직이는데 배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배워 사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되지 않고 억지로 되고 저절로가 아니라 억지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 몸의 균형이 망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 몸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힘의 원천,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척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척추. 매우 간단한 얘기예요. 너무 얼마나 간단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 몸으로 우리 각각의 부위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하나하나 찾으려면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방향 문제 이전에 동력의 문제예요. 동력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은 억지로 될 수밖에 없으니 억지로 움직이는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겠냐고.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몰라. 자동차에 동력이 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차피 자동차는 앞으로 가지만은 옆으로도 끌 수 있고 뒤로도 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끌어도 타이어가 닳겠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척추 동력이 부족하고 척추 동력이 소멸되는 것만큼 인위적으로 되고 인위적으로 되는 것만큼 틀린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척추 동력이 소멸되는 것만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그 족족이 틀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에서부터 계산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면 복잡한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간단한 거죠. 척추 그 출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든지 출발은 척추 동력이 조금씩 소멸되면서부터죠. 물론 그 이유는 척추 동력이 소멸되는 이유는 첫째 중력, 둘째 반복적인 사람의 편향적인 운동성, 세 번째 나쁜 생활 습관, 이것 안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미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척추 동력을 또 딱 띄워서 다시 한번 봅시다. 계속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표적분을 찾는 거죠. 그러면 척추 동력은 두 가지죠. 척추 동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척추 동력은 일단 동력을 제공하지만 이제 자동차 엔진과 틀리는 게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 그 첫 번째 방향성이 상승력이라는 거예요. 상승력. 이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이 얘기는 무조건 하고 넘어가야 돼. 우리가 인체를 뭘 보든지 이거를 지나치고 바로 확 아름다움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은 내가 프레이서 개발하기 전에 아름다움을 확 만들었겠죠. 근데 내가 이거 좀 다 한 다음에 아름다움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뭐 겪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조화롭게 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름다운 거가 그게 진짜겠냐. 상식적으로.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상식적인 거, 뭐든지 상식적인 걸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근본적인 걸 되지 않고 뭐 하나 딱 이렇게 하는 건 쉽죠. 왜? 인위적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배우는 것도 이런 거는 아주 똑같아요. 배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본질을 재미있어 해야지. 나도 모르게 아름다움을 하나 만드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자 합니까?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고 부작용이 생기고 아니면 뭐가 이게 날 것 같으면 이게 안 맞고 왜 그러겠어요? 본질적인 거를 해결을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고 아름다운 것보다 몸은 관심 없고 아름다운 거에 먼저 관심이 있으면 그거를 나는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만들고 싶으나 못 만들고 근데 나는 아름다운 거는 몰라. 근데 본질적인 균형에 관심이 만들고 싶어. 그걸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거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난 이거에 관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걸 만들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그걸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열정보다 중요한 게 순수함일 수 있어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아름다워가지고 그러면 그걸 잘 못 만든다. 나 인간에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척추 동력에 큰 두 가지 줄기가 있죠. 방향성. 첫 번째가 뭐예요? 상승력이죠. 상승하는 힘. 이렇게 상승하는 힘이죠. 이렇게 쭉 상승하는 프로펠러처럼 우리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것도 근육의 힘으로 서 있다기보다 상승하는 힘으로 서 있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상승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게 똑바른 거예요 얘기하지만은 모든 게 자유스럽죠. 일단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상황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상승하고 있지 않으면요 모든 상황은 둘째치고 똑바로 있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부자연스러우면 항상 똑바로 앉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힘 자체가 가장 바른 겁니다. 가장 바른 거죠. 이게 이제 상승력이죠. 마치 헬리콥터처럼. 그 다음에 뭐죠? 추진력이죠. 마치 화숙씨 처음에 특강 들었을 때는 비슷한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처음부터 쭉 들었는데 그래서 잘했나 봐요. 그 특강을 잘 들은 거예요. 처음에 특강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움까지 쭉 한번 읊어줬었죠. 근데 한번 내가 끊지 않고 한 4시간 했나? 근데 지루해하지 너무 잘 듣더라고요. 저 사람이 한번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밥만 먹고 가가지고 다시 올래나 싶었는데 또 강의 들어가 일부러 그렇게는 안 했어요. 누가 이렇게 인체 안 좋아하면 4시간 강의를 듣고 있었겠어요? 나도 모르게 4시간 했었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상승력과 그렇죠? 승력과 추진력이죠. 이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놓여진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굴이 이렇게 있고, 몸이 이렇게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 허리가 길게 들었어. 이제 골반이 이렇게, 있겠지. 다리가 이렇게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상승력. 이게 추진력. 상승하고 등 뒤에서 나를 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볼 거는 추진력까지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또 다 아는 거고 우리가 포커스를 상승력에 일단 맞춰봅시다. 상승력에 맞춰서 포커스를 이제 볼게요. 사실 여기까지만 오면요 7구 능선을 넘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인체의 7구 능선은 일단은 정복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고 이게 동의가 된다. 여기까지 동의가 돼. 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상식적으로 설명했는데 저 틀린 얘기 같지는 않아.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게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뻔한 거죠. 몸이 망가진다는 것은 상승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상승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뻔한 거예요. 뭐든지, 자, 봐보세요. 팽이가 딱 돌아요. 또 팽이가 서 있잖아요. 그 조그만 면에 그 위에 팽이가 서 있어요. 뭐, 회전적으로. 회전력은 상승력을 동반한다. 그런데 회전력이 없으면 상승력이 없고 그 팽이는 쓰러지기 쉽죠. 좀 번외 얘기 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하면은 당연한 것도 놀랍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육중한, 내 몸무게가 지금 76kg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kg 나갈 수 있지만, 그 중량에 비해서 이 발은 너무 작지 않나요? 발이 좀 이만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 육중한 몸을 이 조그만 다리로 서 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몸이 좋은 사람은 안 신기하다고. 난 좋으니까.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서 있지 않겠냐.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이지. 이게 상승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승력이 변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강력, 주저앉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하강되는 거죠. 하강. 이제 하강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하강이면은 아까 그 얼굴 있잖아요. 얼굴이 있고 몸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몸통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얼굴도 문제가 생기겠죠. 첫 번째 아까 봤던 거 뭐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뭐에 문제? 뭐야? 틀어짐. 그렇죠? 이게 발음이죠.
발음의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 뭐의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경고함의 문제.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상승력이 없는 겁니까? 상승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어짐이라고. 자, 봐보세요. 여러분 상승력 하나 안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틀렸다 하면 얼마나 막연해요. 왼쪽으로 틀렸나, 오른쪽으로 틀렸나, 앞으로 틀렸나, 이거 연구하겠죠? 상관없어요. 상승력이 없다가 내려가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려가겠죠. 그냥 이렇게 내려가겠냐고. 밑에 또 골반도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려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측만이라고 얘기해요. 정면에서 봤을 때. 또 측면에서 봤을 때 후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상승력이 없어서 내려가면서 한쪽으로 기울고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정면으로 보면 측만이요. 측면에서 보면 후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몸통이 틀어지니 얼굴도 틀어지죠. 얼굴도 틀어지죠. 자, 봐보세요.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PPT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PPT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판서로 하자. 그냥 난 칠판이 편하더라고요. 자로 잰 듯이 탁탁 하면 맥이 끊기고, 그러니까 인체라는 게 단답형이 아니잖아요. 스토리지. 그러니까 나는 PPT 딱, 이런 건 난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 판서가 편해. 나는 편한 거. 자,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진짜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판서로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이렇게 매우 이렇게 연결해서 하려고. 이게 스토리라고. 스토리.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하고 하나를 쫙 끼워서 아는 거하고 틀려요. 이게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구단 내듯이 딱 하면은 쫙 생각이 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반복하면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강력을 하나 또 우리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 중급까지 배우신 분이니까 아무튼 척추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틀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척추가 내려가면은 뭐가 내려갈까요? 척추에 붙어 있는 근육도 다 내려가겠죠? 근육도 다 내려가요. 자, 이제 봐보세요. 이제 이걸 앞에서 이제 봅니다. 앞에서. 이제 이거 앞에서 볼 텐데. 네, 그림은 제가 못 그린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신 알기 쉽게만 그리면 됩니다. 그림은. 얼굴이 있잖아요. 눈, 코, 입. 네. 알기 쉽죠? 그죠? 네. 이 밑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척추 있죠? 네. 척추 있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골반 있죠? 골반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앞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골반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은 치골이 있어요. 치골. 그렇죠? 이 치골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봐서 척추가 내려가면 앞에 있는 근육도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래도 중력을 받고 사는 판에 척추까지 내려가면 근육은 밑으로 곤두박질합니다. 사실 우리 근육. 그러니까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척추 상승력을 몰라도 항상 피부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피부도 올릴 판에 척추를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자, 척추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뼈에 붙어있는 근육도 내려간다. 첫 번째. 그리고 모든 근육은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덮고 있죠. 네. 우리 근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봤을 때 우리가 근육학 책에서 봤을 때 안윤근, 익돌근,
구륜근, 흉쇄, 유돌근, 사각근 딱딱 사람 딱 분리돼서 안 보이잖아요. 피부로 다 덮여 있잖아요. 피부로 봐서는 몸 전체가 하나의 단위입니다. 하나의 단위죠. 인정하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치골에서부터 직선 주로로 얼굴까지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피부. 내가 옷을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위에 거 딸려오잖아요. 똑같은 거죠. 피부 이렇게 하면 위에 피부 딸려오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자, 봐보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근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가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여기 뭐 있을까요? 장요근, 뭐 기타 등등 근육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뭐가 있을까요? 복직근, 쭉 이렇게 여기 뭐 있거든? 흉골근과 대흉근의 흉골 뭐 기시점 이런 거 있겠죠. 여기 쭉 뭐 있을까요? 흉쇄 유돌근과 기타 경부 굴곡근이 나오겠죠. 그리고 쭉 목을 타서 턱을 타서 양 입꼬리 코 옆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하나의 단위인 거죠. 상식적으로. 옆에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근육이 위로 당겨져 있으면 이렇게 웃고 있답니다. 위로 당겨집니다. 안 그러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뭐 기분 좋아서 운다기보다 항상 이런 일상이잖아요. 이런 일상.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몸이 안 좋으면 이 근육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당겨진다는 거죠. 그럼 이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렇게 웃던 이 입꼬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러니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게 바로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니 잘 안 되는 억지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다 똑같죠.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자, 뭐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첫 번째로 그러니까 틀어지면서 생긴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내려가면서 한쪽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까 층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한쪽으로 뭐 더 쏠리기도 하죠.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피부는 첫 번째가 밑으로 당겨요. 밑으로 당기는 상태에서 좌우예요. 한쪽으로 더 당기는, 얘도 당기는데 한쪽으로 더 당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밑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이 조금 더 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먹고 하면서 입을 움직이고 고개를 돌려서 생활을 하니까 이게 얼기설기 되는 거예요. 한 번 꼬인 게 두 번, 세 번 꼬인 거예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냐? 이게 흔히 얘기하는 비대칭이에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비대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대칭을 이렇게 뭐 자로 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 중에는 진짜 많이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봐도 보이죠? 마치 층만층처럼 척추 층만층처럼 보인다. 근데 개 중에는 그렇게 도드라지게 얼굴에 비대칭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나는 상당히 비대칭이라고 느끼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비대칭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 예민한 걸까요? 이거는 마치 나는 척추가 틀어지지 않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척추가 안 틀어졌는데 내가 느끼기에 척추가 되게 틀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근육이 한쪽으로 당기고 있는 그 힘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나를 누가 이렇게 막 누가가 아니고 이렇게 당기고 있어. 근데 이 당기고 있는 것은 안 보여. 하지만 이 힘의 방향은 나한테 존재해. 그러면 나는 틀어지게 느끼는 겁니다. 틀어지게 느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유는 근육의 장력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뭐 이건 뭐예요? 잘못된
잘못된 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은 근육 뭐 이거 얘기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곁다리가 아니라 조금 이제 본질로 갈게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내가 얘기했다시피 바로 얼굴 이쁜 거 이런 얘기 하려고 이제 또 이제 약간 답답하다고 이런 걸 지금 먹어요. 그럼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근육. 과연 근육이란 뭔가? 이걸 한번 알아보세요. 근육은 왜 있을까요? 1번 혈액순환, 2번 움직임. 혈액순환도 중요해요. 근데 혈액순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결국 근육이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근육이 하는 일을 움직이는 거라고. 혈액순환도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내 피부로 와닿는 기능적인 것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올바르게 움직여야 돼요. 이제 봐보세요. 올바르다는 건 뭐예요?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즉, 저 근육은 잘 봐보세요. 근육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딘가로 향해 있어요. 근육. 어딘가로 향해 있어요.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근육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뼈에 붙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근육이 여기 뼈에 딱 붙어 있다고 칠게. 그러면 이쪽으로 당기는 힘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똑같아.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좋아하기 때문에. 모두 다 균등해. 그 얼마나 좋아요. 얘도 당기고 얘도 당기고 우리 배급제로 다 나눠봤잖아. 다 똑같이 나눠. 얘도 이만큼 당기고 얘도 이만큼 당기고 똑같은 힘의 방향으로 당기는 거 좋아야 나봐요.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은 비효율적입니다. 만약 이 두 분이 밑으로 당기는 힘과 위로 당기는 힘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팔을 오므리죠?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팔의 역할로 가야 돼요. 이 두 분을 떠나서. 근데 팔이 하는 일은 뭡니까? 뭔가를 짚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뭔가를 집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나한테로 가져옵니다. 그쵸? 나한테 내가 가진 게 뭐 있냐고. 이렇게 해서 줄 일이 뭐 있어요? 바보들 다 가져온다. 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뭘 줘요? 그렇잖아요. 다, 나도 칠판을 쓰려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칠판 쓰잖아요. 다 뭔가를 가져옵니다. 밥 먹을 때 어떻게 돼요? 대표적인 게 밥 먹을 때. 밥을 떠서 나한테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 밖에서 안 올립니다. 밖에서 안 올려요. 팔은. 뭐 다른 데도 그런데 또 이거 가지고 또 하면 또 이렇게 다른 데도 따지면 다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하여튼 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위로 당기는 힘이 평소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그럴수록 바닥바닥하게 잘 당길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은요 한쪽으로 더 당기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즉 올바른 방향은 이미 결정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한쪽으로 더 당기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물건 집을 때 이렇게 안 짚는다고요. 이렇게 하면 삐니까 안 봐니까 안 봐. 우리가 그게 없었으면 어린 애들한테 야 일어날 때 야 이렇게 하면 삐니까 너 손등으로 물건 집으면 안 된다. 물건 집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 안 해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슨 소리고 우습고 유치하고 당연하고 지루하고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그 당연한 게 안 되는 것만큼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 이 이두번으로 물구나무 서는 것보다 당연하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이런 힘은 저절로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게 모든 부위에 적용이 되겠죠? 모든 부위에 적용이 돼요. 손가락은 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모든 부위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적용이 된다. 얘의 올바른 방향은 어디예요? 위쪽 방향. 위쪽. 즉 올바른 장력이 회복이 된다. 올바른 장력. 얼굴의 올바른 장력.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피부의 상승력이죠. 그렇죠? 피부 상승력. 피부 상승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척추 상승.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내 실수로 척추 상승력을 발견해내. 실수로. 그래서 나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서 사람 몸 들고 있는 이런 신세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얼굴 이쁘게 하는 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돼. 난 이 내 성향이 안 맞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또 어떻게 인체를 가게 될지 모르겠어. 데이시 처음에 나한테 왔을 때만 해도, 오늘 기침 계속하고 있지만, 데이시 처음에 나한테 왔을 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달랐죠? 데이시가 나를 알아요. 매해 내가 변한 걸 알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해서 돈 벌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데이시가 알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근육의 장력이에요. 근육의 장력. 그럼 척추 상승력,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척추 상승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그러면은 결국 척추 상승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척추 상승력을 또 따로 띄워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재밌어지는 얘기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치골도 많이 크죠. 치골이 일단 도드라져 보이죠. 위에다 다 연결했어요. 하나를 보면은 몇 개를 안다는 말이 정말 예속담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럼 이제 척추 상승력, 상승력, 그쵸? 이것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척추 뭐예요? 움직임이죠? 움직임. 그렇잖아요. 그러면 척추 상승력, 즉 척추 움직임이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척추 움직임이 많아야 된다, 강해야 된다, 같은 얘기죠. 많고 강해야 될 것입니다. 많고 강해야 되겠죠. 근데 움직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많아. 그러면 척추 움직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움직임이 많으니까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막 흐물흐물해질까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움직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그냥 저 만나기 전에 움직임이 많다. 뭐가 연상이 되세요? 유연한 게 연상이 됩니다. 움직임이 많다. 움직임이 아주 극대화됐다면은 막 다리가 여기 막 걸치는 거 우리가 상상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척추가 척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뭐 좋죠, 이렇게 하면은 뭐 좋겠죠. 이제 그런데 뭐냐면 척추는요, 약간의 양면성은 아니고 약간의 움직임이라는 성질은 두 가지를 같이 가요. 척추가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러면 견고해집니다. 척추의 움직임이 많으면 견고해져요. 그럼 뭐예요? 척추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이 견고해지겠죠? 이거죠. 이것을 약간 우리가 조금 유식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축을 나눠서 여기가 상승력, 여기가 견고함, 이거 플러스. 그럼 상승력이 많을수록 뭐예요? 견고함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비례입니다. 자, 봐보세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너무 막 흐물흐물하게 하기도 한 사람이 꼭 몸이 멋있지만은 않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너무 흐물흐물하고 아유 저 사람 운동 능력도 좋고 아주 되게 탁월한 어떤 기능을 발휘해. 막 뭐 덤블링도 잘하고 막 이렇게 막 제주도 잘 넘을 수 있어. 너무 흐물해. 그런데 사람 외형을 볼 때 되게 멋지고 우아하고 아주 멋진 외형을 갖고 있지는 않아. 이럴 수 있죠? 남자도 그렇고. 아마 그거는 척추의 움직임보다 근육의 범위가 많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어떤 사람을 멋지다라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사실 움직임이 많으면서 척추가 아주 견고합니다. 척추가 견고해요. 그런데 움직일 때는 되게 멋있게 움직여요. 이게 같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냐? 협응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조화롭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타고났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부럽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운동을 하고 똑같이 내가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똑같은 멋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몸에 입히든 유연성이라는 것을 훈련을 하든 척추의 움직임에 의한 견고함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근육도 입히고 유연성도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근육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척추의 움직임과 견고성이 없는 상태에서 근육은 사실 꼭 좋지는 않고 또 멋있지도 않고 유연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척추에서는 척추 안에서는 공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좋은 사람의 얼굴이 좋은 사람, 얼굴이 이쁜 사람, 내 몸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굴 봤을 때 사람이 물론 이목구비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목구비가 그런 사람도 대부분 이목구비가 이쁘더라고요. 근데 눈도 작고 코도 작고 나 같은 사람은 믿을 게 균형밖에 없어. 얼굴이.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의 몸은 어떤 상태? 척추가 움직임이 많으면서 견고한 상태라고 사실 얼굴이 말해줍니다. 얼굴이 생기가 있고 막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거죠. 즉 척추 상승력에 의한 몸통의 견고하고 활발한 움직임이 근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몸통이 견고하면 할수록 얼굴은 어떻게 돼요? 자유롭습니다. 얼굴에 힘이 안 들어가요. 몸통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어떻게 돼요? 불안한 것 위에 내가 서 있어 봐봐요. 내 몸에 힘이 딱 들어가죠. 야, 너 짝다리 짚어. 그래도 짝다리 안 짚어요. 불안해. 야, 너 건방지잖아. 짝다리 짚어. 건방지고 짝다리 못 짚어요. 왜? 외나무줄에서 짝다리 짚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통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어떻게 돼요? 피부가 위로 당겨지는 동시에 얼굴이 편안하죠. 인위적인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얼굴에 힘을 위로 딱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이게 공존한다, 우리 몸이. 우리는 움직임이라는 것과 견고하는 것과 되게 상반된 언어로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상식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같은 거죠. 왜? 이 움직임이란 저절로 되어지는 움직임이라는 거거든요. 인위적인 움직임이 많은 건 많을수록 당연히 견고하지 않겠죠.
이건 인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데 견고한 저절로 되는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견고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척추 동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견고해지기 때문에 얘는 피부가 위로 당겨지는 힘이 많이 생겨지는 동시에 뭐예요? 얼굴에 편안해요. 반대죠. 밑으로 당겨지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얼굴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를 막 이렇게 막 당기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요. 불안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하지 않으면 너 밑으로 당기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항상 경직돼 있네? 내가 경직된 거 풀어줄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요. 내 스스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한 질문을 계속했죠. 그런 질문을 계속했다. 이런 질문 한다고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 질문을 나는 몸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와이프 나한테 그렇게 도댕긴다고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우리 와이프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쌀 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 와이프 요즘 나한테 꼼짝 못해요. 그대로 가보라고. 내가 그때 그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될 건가. 요즘에는 이제 제가 우위에 있습니다. 제가 상승력이야, 상승력. 특별한 질문이 특별한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질문을 했을 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도 만들잖아요. 물론 그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내가 손난도를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질문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걸 난 참 좋아해요. 난 참 좋아합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해가지고 다 상승력 만들어서 불면증도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발전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상승력이 많아서 뭐 날아가겠어요? 견고해지기 때문에 안 날아가요. 상승력은 견고하고 때문에 아마 얼굴에 변화가 있어요. 우리 기대가 있죠? 기대가 있다. 그래서 무너진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일반적인 몸이 아름다운 몸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원리, 이야기, 여러 가지가 훨씬 많아요. 또 재밌고. 왜? 이미 뭐 안 아프니까. 재밌고 괜찮아. 우리 환자들이 대부분 그렇죠. 아까도 80대한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이쁘고 안 아프기만 했으면 좋겠어. 발바닥 그냥 차를 안 아프기만 했으면 좋겠고 그냥 안 아프기만 해서 꼬리뼈 안 아프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꼬리뼈 안 아프기만.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는 점차 꼬리뼈가 어떻게 되고 뭔가 느끼니까 이런 나도 이뻐질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요? 여러분들 자신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게 좋겠죠. 답은 거기 있습니다. 그 입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주면은 그게 사실은 안 좋을 수도 있죠. 여러분, 참 나는 여기서 많은 걸 경험해. 이 조그만 데에서. 난 사람을 쭉 찾아가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잖아요. 참 그래서 나는 균형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 오늘을 끝으로 또 이렇게 또 1달러 우리 시기 속에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저께도 우리 환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 우리 환자랑 막 뭐 물어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여자가 있어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봤을 때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이고 뭐 허리 둘레가 몇이고 혈액형이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뭐 내 가족이야, 내 애인이고 와이프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넘어서 압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할 때 삐지고 이거 할 때 이런 상황에서 해할 게 없고 이런 사람은 뭐 이런 뭐 있고 표현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죠? 아는 깊이가 틀립니다. 인체도 똑같습니다. 인체도 난 똑같다고 봐요. 네. 아니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또 뭐든지 그냥 좋아야지만 사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해서도 뭐 지식 못가면서 이거 좋아하게 되듯이 몸도 그렇습니다. 고민도 하면서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인체를 안다고 감히 참 인체를 안다고 얘기하는 게 참 이게 우리가 겸허해지는 순간입니다. 최소한 그 인체를 바라보는 내가 순수했다. 그걸로 내가 감히 인체를 조금 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방향을 정해주잖아요. 아니 못하고. 근데 우리가 내 올라가는 건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미 다 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이미 다 알아요. 대충 다 알아요. 올라가는 거 좋은 거 다 알아요. 내려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그게 안 되니까 문제고 그걸 인위적으로 하니까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디로 가서 이거 3,000%를 따냐면 이게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형태입니다. 같은 얘기죠. 구조나 뭐나 같은 얘기지만은 이제 이건 위치적인 얘기고요. 위치적인 얘기고 이거는 이제는 형태적인 얘기.